두산전나 불균형이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미타드바 같습니다. 자, 농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을 보면 정말 어떤 이색적인 게 뭐냐면 정말 어떤 IMF 때 형들아, IMF 터졌을 때 잠깐 하락했지만 급반등하는 이런 어떤 모습 보였죠. 보면 야, 농심이 이런 어떤 저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융위기 때도 한번 볼까요? 금융위기 때도 빠졌지만 뭐 이렇게 또 회복하는 좋은 기업은 금방 또 회복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54만원까지 슈팅, 그러다가 그동안에 하락하다 다시 좋아지고 있죠. 보면 요런 어떤 상황에서 농심에 대한 부분, 요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로 정부 IT 테크주가 고전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내내 부진했던 식음료주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발목을 잡았던 곡물가의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바로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올해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추정이 굉장히 세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점이 되겠죠. 그래서 농심은 많이 오른, 그래서 코스피가 형들아, 코스피가 굉장히 하락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보면 굉장히 무서웠고 지금도 뭐 보면 굉장한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거 볼까요? 보면 또 괜히 불안하네. 보면 보지 말까요? 이거 잠깐 보자. 미국 선물지수 보면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 이거 시세를 너무 보면 머리 아파. 뭐. 자,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에서 반도체 등 IT 빅테크 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자, 식음료 업종의 주가가 들썩이는 것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석되는, 그래서 식음료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서 금리 인상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수익률 방어가 잘 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투자의 피난처를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 곡물가가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도 호재다. 그래서 하나금융형이 얘기한 게 2020년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곡물가는 2021년 5월과 6월 고점을 형성한 이후 최근에 20-30%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만큼 지난해와 같은 곡물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누나가 얘기하는 게 추세적인 곡물가 강세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면 판가 인상이 반영되면 식음료 업종의 영업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곡물가가 그 가격에 딱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다면, 제한적이라면 판가 인상이 반영되면서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그러면 농심이 실적 엄청나게 잘 낸다는 거죠. 보면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저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올해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음식료 업종의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그런 어떤 전망, 그래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 다음 달부터 CJ 제일제당과 대상이 장류 판가를 평균 9.5 올리고, 야 이거 9.5 올리나, 야 이거 다 비싸지는 거죠. 보면. 그리고 농심은 라면 업체들이 4년 만에 평균 판가를 6.8로 인상한, 롯데칠성도 지난달 탄산음료 판가를 6.8로 높이는, 그래서 식음료 업계 대부분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이런 부분, 굉장히 어떤 무서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심연구원은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3년차인데 음식료 업종은 12개월 선행해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1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하단권에 있죠. 이 식음료들이 다 싸 보면 그런 부분에서 뭐 반짝
뭐 일 수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좀 추세가 나올 수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 불안한 상황에서 식음료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식음료는 그동안 불안했던 영업 환경에 벗어나 판가 인상 효과가 본격화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그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현들아 농심 라면 효과 이 농심 이게 라면이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해도 정말 어떤 라면 없이 좀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 점. 그래서 농심이 국내외적으로 라면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실적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망. 그래서 DB금융투자는 1월 2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농심이 올해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40만 원에서 43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래서 매수를 유지한다는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농심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95억 원으로 기록하는 이런 점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수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실적 전망 배경은 국내 라면 시장에서 농심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 그래서 DB금융투자는 라면 업계의 라이벌인 오뚜기가 저가 전략을 수정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농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그 라면 쪽에서의 이 부분 제품가 올리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보면서 밀가루 등 식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른 영향이다. 그래서 오뚜기가 라면 가격 인상을 발표한 이후 농심과 삼양식품 모두 라면 가격을 인상을 한 그래서 오뚜기 중심으로 전개됐던 저가 라면 경쟁이 약화되면서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농심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라면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요. 미국의 라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고프리미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라면 시장에서 농심이 형들아 24%네. 24% 안팎이고 2위 수준으로 상승한 그런 부분. 일본 동양수산이 40%로 1위. 닉신이 20% 중반. 용들아 이런 어떤 부분 닉신이 20% 중반. 근소하게 3위에 올라 있는. 또한 기생충의 오징어 게임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라면에 토핑을 넣어 요리해 먹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야 형들아 이런 부분에 한류 컨텐츠로 우리가 농심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차 애널리스트는 한류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미국의 입주가 이게 좋다. 그래서 형들아 농심에 대한 부분 굉장하죠. 그래서 농심이 옛날에 얼마에 상장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 그래서 농심이 상장됐을 때 7,747원에 야 이때 농심 샀어야 되는데 그 농심을 장기 투자하면 지금 형들아 32만 7천 원. 야 대단하죠. 보면 그런 부분 정말 어떤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하게 좋고요. 그래서 자 수급에 대한 부분 외국인 기관들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부분 되겠고 형들아 농심뿐만 아니라 농심 지주에서도 굉장히 싸요. 농심 지주에서 일봉 뭐 오른 게 없네 보면 그래서 자, 농심홀딩스가 농심의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지주회사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농심뿐만 아니라 농심홀딩스를 봐야 한다. 그래서 농심도 굉장히 뭐 실적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회사도 굉장히 싸요 지금. 그래서 자 농심이 보면 1조 8천원밖에 안 되네 시가총액이. 이게 맞나요? 와, 이거 1조 8천원. 어떤 뭐 제약 바이오 보면 어중이 떠중이 게 막 몇 조가 넘는데 야 농심이 이거밖에 안 해. 굉장히 시가총액이 쌉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부분 신용자산 이렇게 갖고 있고요. 한국투자밸류에서 농심홀딩스 이게 나오죠. 농심홀딩스 아까 봤던 45.49 이게 농심의 그 지분을 270만 주가량 갖고 있어요. 굉장히 싸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 잘 나가면 농심 지주도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을 따박따박 이게 잘 내지 않습니까? 보면 886억 원, 788억 원, 1603억 가량, 1059억 가량.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멀리 보면서 이렇게 장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정말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어떤 식음료 쪽으로 충분히 바라봐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나 주식은 영들아 장기 투자자 멀리 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얘들아 멀리 봅시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방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